아이의 응급 상황을 알리는 불빛이 연신 깜박이는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기는 숨조차 안 쉬는 듯 미동도 없다.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는 간호사. 쉬어봐. 숨을 안 쉬어. 숨 쉬어야지. 통적을. 사전에 촬영 승낙을 받았지만 선뜻 들어가기가 어려운 요원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따라가 보니 문 안에 또 문이 있다. 알고 보니 이곳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 따로 마련된 소독 공간.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있는 곳인 만큼 누구라도 예외 없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듯 의료 가운부터 착용해야 한단다. 3번 카메라, 2번 카메라의 도움까지 받으며 꼼꼼히 가운을 갖춰 입는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씻는데 흐르는 물에 1분 이상 깨끗이 닦는다. 이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이로써 출입 준비가 완료됐다. 마침내 담이 높던 신생아 중환자실 안으로 관찰 카메라 발을 들여놓는다. 이곳이 1g의 기적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기적의 요람 신생아 중환자실. 처음 아기를 대면하는 순간 다들 태중에서 37주 8달 반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들이다. 너무 일찍 엄마 품을 떠난 어린 생명들이 그저 가냘퍼 보이기만 한데 주로 미숙아들이 많죠. 그리고 초국속 미숙아들이 많은 상태고, 그래서 뭐 1kg 미만의 애기들, 그런 애기들을 주로 여기 있고, 플루 후에 저희가 지금 중앙 아기들 같은 경우는 눈에 좀 한눈에 들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봐야 되는 애기들이 주로 이쪽에 있어요. 엄마 품 대신 의료진의 손길 속에 입원 중인 아이들은 30여 명. 그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병과 싸우며 가느다란 생명의 끈을 잇는 아이들도 있다. 얘는 어떤 아이예요? 얘기는 위쪽에 지금 성공이 있어가지고 응급 수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급 상황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런 걸 많이 해놨어요. 병의 경중이 있을 뿐 미숙아들은 대부분이 아프다. 환한 비달에 놓인 인큐베이터. 유난히 약해 보이는 아이가 눈길을 끈다. 두 눈을 가린 채 연신 가쁜 숨을 쉬는 아이. 어디가 아픈 걸까? 황달 씨가 원래 생산이 제일 자주 뜨는데 애기는 미숙하기 때문에 더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황달 씨 뜬 것 때문에 비치료를 해야 이제 황달이 떨어지는데 눈에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빛이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조아님 연수가 얼마나 가요?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3번 카메라. 730g. 730g? 1kg가 안 되네요. 네. 730g. 인간의 생존 한계를 뛰어넘은 무게. 태어나 지금까지 이 모두 기적이 아닐까. 한편 조용하지만 다급히 한 미숙아에게로 향하는 간호사들. 비닐 가운을 착용하면서도 줄곧 한 곳만 응시하는데 바로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모니터.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이 친구 무슨 문제인 거지? 지금 산소 좀 떨어져서 이제 가래 뽑아주려고. 그 제일 밑에 게 산소예요? 노란색? 가운데 이제 하늘 색깔이 90%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래 안 뽑아주거나 이렇게 하면 떨어질 수 있어서 뽑아주고. 초록색 노란색은 뭐예요? 요거는 맥박이고 호흡수인데 저희가 주로 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하고 혈압 재고. 저희 맥박은 120에서 160 정도 일단 보고 있고, 호흡수 같은 경우는 40에서 60회인데 60회 이상이거나 이제 호흡 좀 힘든 애기들 같은 경우는 주수가 또 안 되는 애기들 같은 경우 인공호흡 치료하거나 이렇게. 오전 8시 30분 신생아 중환자실이 가장 분주해진다는 시간.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사뭇 다르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오른쪽 끝방. 간호사들이 무언가를 하는데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라고 한다.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뭐 하는 지금 시간? 목욕하는 시간에 목욕하고 애기 몸무게 저희가 매일매일 재야되거든요. 몸무게에 따라서 양 용량이라든지 수액, 그다음에 우유 양 이런 거 틀려져서 저희가 목욕하고 체중재고 애기 신체 사정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목욕 시간을 지켜보기로 한 관찰팀. 아이를 안고 오던 간호사가 뭔가를 내려놓는 얼핏 보아 기적이다. 뭘 하는 건지 궁금해진다. 다시 한번 똑같은 광경이 펼쳐지는데 역시 방금 뺀 기저귀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가? 여기 이게 왜 되는 거예요? 기저귀 애기 아이오 체크해가지고 유린 아웃풋이랑 애기 먹는 거랑 먹는데 잘 싸는지 그거 보려고요. 미숙아들에겐 배설량의 1g도 중요한 셈. 체중까지 재고 나면 본격적인 목욕 시간. 아이를 닦는 간호사의 손길이 조심스럽다. 워낙 작고 약한 아이들이라 목욕하는 모습마저 안쓰러워 보이지만 사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상 미숙아들도 정상아처럼 먹고 자고 씻는 일상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단다. 민주당이에요. 얘는 목욕을 조금 좋아해요. 이곳 신생아 중환자실에선 치료라는 말 대신 아이를 키운다고 한다. 남보다 일찍 세상 빛을 보게 됐지만 여느 집 아이들처럼 똑같은 일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목욕을 끝낸 아이들이 모두 한 곳으로 옮겨지는데 이거 온도거든요. 지금 저희가 애기도 추워서 목욕할 때 이걸 히터에서 틀어놔서 이건 되게 따뜻하거든요. 아, 이 히터예요, 이게? 네, 워머기라고 해가지고 애기들 춥지 않게 저희가 미리 틀어놓는 거거든요. 미숙아들은 체온이 쉽게 떨어질 수 있어 작은 부분도 신경 쓰고 배려해줘야 한단다. 아이들의 목욕이 한창인 시간, 고정 카메라에 발견된 또 다른 광경. 앞 상황과 똑같이 목욕을 하기 전 일단 아이의 몸무게부터 재는 간호사다. 그런데 어쩐 일로 욕조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아이를 둔 채 뭔가를 준비하는데 순간 수레 위에 수상한 콩을 드는 간호사.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를 또 한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 들린 흰 천. 그리고 곧장 아이의 얼굴을 닦아내는데 턱목욕 대신 고양이 세수를 시키는 까닭이 뭘까? 수액 알고 있는 애기들이나 인큐베이터에서 너무 작은 애기들 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또 라인이 있는데 씻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따뜻한 물을 가지고 애기들 닦고 있어요. 멸균 증류수는 100% 순수한 물로 인큐베이터를 나올 수 없는 미숙아들을 씻기는 데 가장 좋은 목욕용품이다. 따뜻하게 데운 멸균 증류수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면 목욕 끝. 신생아 중환자실만의 특별한 목욕법이다. 녀석 씻었더니 한결 뽀얗다. 표정도 썩 개운해 보인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미숙아들도 목욕을 한단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목욕이 마무리될 즈음 산더미처럼 수건을 쌓은 수레가 들어온다. 방금 전 수레를 끌고 온 간호조무사. 한쪽에 수건을 쌓아놓고 개수대에서 뭔가를 준비하는데 오늘따라 왜들 이리 등을 돌리실까? 이번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방해가 될지 모르니 잠자코 기다리다가 1번 카메라 출동.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의문의 빨간 액체가 눈에 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푸는데 뭐예요? 아, 이거 애기 목욕하기 전에 닦을 수건 깔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거 빨아서 닦아줘요? 애기 침대하고 이런데 이거 소독 액이거든요. 그래서 애기 하고 나서 닦고 하는 그때 쓰는 소독 액 뿌려가지고 애기 인체 무해하는 거고 이걸로 닦아. 아하, 빨간 액체의 정체는 살균 효과가 뛰어난 소독액이다. 그렇게 소독액을 푼 물에 수건을 한 장씩 적셨다가 짜놓는다. 잠시 후 또다시 고정 카메라에 등장한 간호조무사. 이번에도 수레를 끌고 어디론가 향하신다. 그리고 좀 전에 들어왔던 입구가 아닌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간호조무사를 따라가 봤더니 한쪽에서 청소가 한창이다. 아기 침대를 구석구석 정성껏 닦는데 혹시 손에 든 것이 아까 그 수건? 애기들 이제 매일매일 목욕시킬 때마다 저희가 바구니 애기 있는 거에 소독된 걸로 이제 세척해가지고 한 번씩 닦아줘요. 인큐베이터 역시 소독된 수건으로 매일 닦아준다는 신생아 중환자실.
제2의 자궁이나 다름없는 인큐베이터의 소소한 틈새까지도 깨끗이 닦는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관찰팀. 인큐베이터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척하니 붙어있는 스티커, 날짜가 적혀있는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인큐베이터도 마찬가지. 헌데 날짜는 제각각이다. 이게 날짜 써져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아, 요거요? 네. 저 인큐베이터 7일마다 갈아서요. 네. 저희가 인큐베이터도 저희가 목욕할 때도 닦긴 하는데 속까지 닦지 못해서 7일마다 교환을 해주는 날짜예요. 이렇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선 몇 단계에 걸쳐 아이들의 감염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목욕과 청소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간호사들. 다음 일과를 준비 중이다.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저희 지금 발탈하고 수유하는 시간이에요. 씻었으면 이제 먹어야 할 터. 젖병에 담긴 우유를 주사기로 옮겨 담는 간호사. 용량을 한 번 더 체크한 뒤 젠 걸음으로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간다. 천천히 인큐베이터의 문이 열리는데 한눈에도 아기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아기의 수유 양은 고작 20cc 미만. 귀한 생명수를 위장에 연결된 튜브로 넣어준다. 살기 위해 먹어야 하지만 먹는 일조차 아이에게는 힘겨운 일. 또 하나의 산을 넘은 셈이다. 그런가 하면 큰 산을 넘은 미수가 돼 있다. 오물오물 제법 힘차게 젖병을 빠는 아이. 조심조심 하시는 거 같아요. 애기들이 연약하니까요. 계속 산소가 필요하게 한 아이였는데 이제 산소 떼고 이제 혼자 호흡을 조금 제법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병으로 먹는 이런 연습도 하고. 네. 아이는 차곡차곡 작은 기적들을 쌓아간다. 선생님, 그 보안 좀 이렇게 아기들 먹는 우유 있잖아요. 우유가 달라요? 애기들 미숙아 분유 먹고요. 미숙아 분유가 전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숙아 분유 먹고 이제 정상아들, 미숙아 아닌 아기들은 풀톤 포뮬러 해가지고 정상 분유 똑같이 먹이고 있어요. 여기가 저희 조유실이고요. 여기서 되게 분유 다 타고 하거든요. 네. 소독까지 이렇게 다. 네. 그리고 분유 종류는 많고요. 이게 미숙아 분유, 미숙아 전용 분유고요. 왼쪽이 미숙아만을 위한 전용 분유, 오른쪽 일반 분유와 비교해보니 영양 성분이 2배 이상 많다. 지방 흡수율을 높여 고열량을 낸다는데 왜 그런 걸까? 성분 같은 게 달라요? 체중을 좀 더 많이 빨리 키우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몸무게 좀 늘리는? 네, 다 작은 애기들이라서 모유 먹는 애들은 어머니께서 유축해서 다 짜오시거든요. 이렇게 수직기에 애기 이름이랑 먹자신 날짜랑 시간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오시고요. 요거 애기별로 다 종류별로 이렇게 놔두고 제가 시간 타임 되면 이렇게 녹이거든요. 미리 녹여서 그 다음부터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모든 것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튜브에서 젖병으로 수유법이 바뀌고 일용할 양식도 미숙아 분유에서 일반 분유나 모유로 진행된다는데 아이처럼 제법 빠는 힘이 생기기 위해선 평균 36주가 넘어야 한단다. 녀석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구나. 하루에 몇 번 밥 먹어요? 하루에 8번 정도 먹거든요. 네. 3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수유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유량은 애기들마다 다 달라요. 몸무게랑 해서 계산해가지고 먹여가지고요. 이보다 더 강한 생의 의지가 있을까? 생명의 경이로움마저 느껴진다. 내가 많이 먹고 쑥 크자. 오후 6시 30분 신생아 중환자실 북도. 하루에 2차례 있는 면회 시간 중 저녁 면회를 앞두고 하나 둘 미숙아들의 부모들이 모여든다. 아이를 볼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이 왔다. 면회 시작 동시에 줄을 서는 부모들. 그런데 다들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병원 직원에게 내민다. 아이를 보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하는데 신분증은 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 확인하기 위해서. 예. 이 면회는 그러면 엄마 아빠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안 돼. 아, 절대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 안 됩니다. 삼촌 이모 아, 안 돼요. 안 돼요. 형제는 엄마 아빠하고 애기들.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아빠에는 안 돼요. 여기 대장에 네. 없는 사람은 면회가 안 돼요. 신생아 중환자실 면회는 오로지 부모 두 사람만 가능. 세균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병원의 또 다른 조치인 것이다. 그런데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제 막 들어간 면회객들을 맞고선 간호사. 난감한 표정이 역력한데 한참 얘기 끝에 결국 한 사람만 나오는데 알고 보니 아기의 할머니란다. 안 됨. 네. 섭섭하시겠다 그래도. 어디서 오셨어요, 할아버지? 예, 부산. 울산. 부산. 아, 부산. 사진 이렇게 사진기로 전화기로 찍어갖고 나오라고 하면 되었네. 안 되는데. 찍어봤어요. 아, 그래? 찍어갖고 받긴 받는데요. 실물을 보려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심정이 오죽할까. 한편 계속되는 면회 행렬을 관찰 중인 고정 카메라에 유난히 짐이 많은 듯한 한 부부가 포착됐다. 은결이 들어가세요. 뭘 그렇게 많이 막 들고 오셨네? 뭐예요, 그거? 뭐가 들어있어요? 우유하고 기저귀하고요. 모유요? 네. 모유를 집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수간 거예요. 아, 이거? 네. 고운가 봐? 네. 기저귀도 많이 가져오셨어요. 둘이 다. 아, 줄이에요? 네. 쌍둥이? 네. 우와. 몇째세요? 몇째? 첫째예요. 첫째? 방금 인터뷰를 한 쌍둥이 엄마. 들어오자마자 곧장 아이들에게로 직행한다. 눈에 밟히던 아이들과 상봉한 부부. 엄마는 임신 겨우 27주 만에 두 아이를 세상에 내보냈다는데. 네. 그냥 잘 놀다. 가자. 이제 고작 1kg이 넘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빠의 얼굴이 무겁다. 이 시간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네. 집이 또 멀어가지고 날마다 못 오거든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 저는 원형이야. 끝과 끝이. 동서봐. 동서봐. 오늘 커서 엄마랑 집에 가자. 그 강아지 사랑해. 동서봐. 매일 오시나요? 부모님이랑 저희 같이? 2, 3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이렇게 애들을 많이 크는 것 같아요? 조금, 아이도 좀 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컸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지 오늘로 35일째. 엄마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단다. 동서봐. 크리스마스잖아요. 같이 못 있어서 마음이 아파. 받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애기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둘째가 조금 안 좋거든요. 첫째보다 어디가? 폐동맥이 열려 있다고. 그리고 또 빈혈 수치도 있어서 수혈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자신의 탓만 같은 엄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린다. 인큐베이터 안의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또 다른 부모. 자기 잘 때 이렇게 자는 거 알아? 응. 저 봐라. 아이고. 아, 손가락이 왜 이렇게 일지? 에이. 이제 힘 다 썼다. 그냥 원래는 쌍둥이였다가 집은 23주 만에 한 19주 됐을 때 이제 여자애가 떨어져 나가고 23주부터 조기 진통이 와갖고 그때부터 33주까지 끌었죠. 주사 맞으면서. 어렵게 지켜낸 소중한 생명. 부모는 잘 크기만을 바랄 뿐이다. 먹는 양이 많이 늘어서 그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조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다음 주 초반에 나오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져보고 싶어서. 아, 그렇군요. 네, 딴 건 아닌데 만져보고. 예,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애기들
터치하고 하는 게 분명히 좀 의미가 있기는 하니까 그게 가능하면 제가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휴가라서 알겠습니다. 내일 좀 제가 인큐 아웃 할 수 있으면 인큐 베이스에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자식을 보면 안고 싶은 것이 엄마의 본능. 엄마의 뒷모습에 애타는 모정이 느껴진다. 그러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룬 엄마들도 있다. 계속 자기만 해. 자기만. 응? 엄마 품이 너무 좋아서 사는 거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그렇지? 얼굴이 괜찮아지니까. 일로 봐. 계속 잘 거야? 응? 엄마가 처음 안아줬는데, 유나. 응? 크리스마스가 딱 100일이에요. 아, 우리 친구 100일이에요? 예.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진짜 잘 먹네, 우리 유나. 저 아프지 말고 집에 가자, 알았지? 집에 가서 쑥쑥 해야 돼. 이대로 아이를 안은 채 집으로 가면 좋으련만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잠시 후 아이를 간호사 품으로 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엄마. 30분 동안의 짧은 면회 시간이 끝났다. 아이를 부탁하고 밖으로 나간다. 그런데 입구에서 아이의 담당 의사를 발견하고 멈칫한다. 예, 윤이요. 또 레이저까지 했거든요. 네. 우리가 혹시나 있으니까 레이저에 잘 가는 거고 약물실에 잘 가는 걸 가봐야죠. 어째 다른 아이의 이름을 말하는데? 네. 알고 보니 또 다른 아이가 있었던 것. 한데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엄마. 의료진의 움직임만 쳐다본다.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는 의료진. 좀 전 제법 건강해 보였던 동생과는 달리 쌍둥이 언니는 조금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데 어디가 아픈 걸까? 워낙 작게 태어나고 많은 치료를 하고 나서 지금 미술가 망막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레이저 치료 연습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경과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허락된 면회 시간을 훌쩍 넘긴 터라 지켜보던 엄마는 아픈 아이를 두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간다. 아픈 아이가 태어난 체중은 고작 600g.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엄마는 고개를 들 수 없다. 얼마가 지났을까? 그 메이저랑은 일단은 어느 정도 됐고 주사 맞고 특별히 생기는 합병증은 아직은 없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더 악화되는 소견은 없으니까 일단 지켜봐야 돼요. 좋아진 쪽으로 가는 거는. 하루빨리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던 그녀.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을 두고 혼자 돌아간다. 무수한 감정들이 오갔던 신생아 중환자실의 면회가 마무리된 저녁 8시. 안쓰러운 아기들 사연의 깜빡한 두 번째 관찰 목표 소아 전용 응급실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데 알록달록 꾸며진 출입구 잘못 찾아왔나 싶은데 아니다. 제대로 찾았다. 소아 전용 응급실은 때깔부터 다르구나.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휑하다. 이 소리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있다. 5번 카메라.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울음소리가 들린 커튼 뒤를 돌아가 보니 갓난아기가 병상에 누워 울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있는데. 근데 애기가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 애기 열 나가지고 지금 감기 때문에 왔는데 근데 아기가 되게 작은데 몇 개월 됐어? 지금 한 2개월 좀 넘었어요.
40도를 육박하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아기.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급선무. 의료진이 곧장 투입된다. 잘 봐주세요. 이게 안 떨어지게. 얼굴뿐 아니라 온몸에 열꽃이 핀 아기. 보기에도 안타깝다. 얼른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원 응급실에서 이렇게 내버려둬도 될까? 해열제라는 그 성분 뭐 약이 그게 나오기 전에 열 떨어뜨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는 걸 꼭 이해하십시오. 지금도 쓰고 실제로 의사들이 권하고 뭐 미온수 마사지 같은 거 대표적입니다. 증발열로 열 떨어뜨리니까. 약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 일단 미온수 마사지로 열이 떨어지기를 기다려본다. 2시간쯤 지났을까? 응급실 입구를 전체 조망하는 카메라에 고열에 시달리던 아기의 가족이 보인다.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데. 네, 꼭 안 아파서 병원 안 가셔야 될 텐데. 네. 내일 병원 안 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프지 마세요. 네. 밤 9시 30분을 넘어서자 소아 전용 응급실로 환자들이 연이어 들어온다. 동네 소아과들이 문 닫은 이후 응급실은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간이다. 밤이 되자 소아 응급실 안은 그야말로 울음바다. 단순한 발열부터 사고로 인한 외상까지 아이라면 통과 의례처럼 응급실을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체 응급 환자 중 30%를 차지해도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란다. 그러니까 소아응급센터가 있는 병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전국에 10개 정도 있어요, 지금. 생긴 게 이제 소아 환자들 중에 응급질환 환자들을 어쨌든 빨리 그 애들을 이제 초반에 처치를 안 할 경우에 굉장히 놓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소아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의를 투입을 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응급실 실내 전체를 촬영 중인 고정 카메라에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는 한 엄마가 포착됐다. 그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무슨 사연으로 왔을까?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아파? 3일 됐어요. 3일 됐어요? 네. 좀 증세가 어땠어요? 잠은 잘 잤는데 새벽에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나요. 먹으면 바로 토하고. 먹으면? 네. 그러고 보니 아이 얼굴이 헬쓱하다. 근데 여보세요만 하고 가자. 응, 여보세요 하자. 이제 잘하지? 아, 괜찮아. 아픈 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네, 여보세요만 하고 갈게. 배 어디가 아파? 손가락으로 찝어봐. 배 어디가 제일 여기 아파? 아야해. 여긴. 여긴. 여기도. 소변량은요? 체중은요? 얼마나 빠졌어요? 노는 거는 열은 안 났고요. 열은 없었어요. 기침, 콧물, 가래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처져요? 계속 누워있어요. 무슨 질문이 저리도 많을까 싶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네? 이런 성인분들 네. 치료하시는 거랑 이 어린이들 치료하는 방법은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다른가요? 어린애들은 울기만 오니까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요? 예. 아, 여기 앉으세요. 시간표나 수액 달아드릴 거거든요. 네. 한 번에. 예, 알겠습니다. 고생 안 하고. 계속된 구토로 탈수가 올 수도 있는 상황. 아이에게 수액 주사가 처방됐다. 표정으로 읽히는 고통. 결국 터졌다. 침대로 돌아와 눕는 아이. 아프긴 되게 아팠나 보다. 얼마 후 울다 지친 아이는 곤히 잠이 들었다. 아이를 계속 주시하는 관찰팀. 잠깐 엄마가 자리를 비우는데 그때 벌떡 일어난 아이. 줌 당겨서 자세히 봐도 역시 벌떡. 자기를 촬영하는지도 모르고 한 곳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아이. 뭘 보나 했더니 아하, 만화 영화하다. 아픔을 만화 영화로 읽는 것일까? 자주 보던 만화를 틀어주면 거기 애기들이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금방 이 환경 속에서도 적응해서 이렇게 무섭지 않고 잘 낳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돼가지고 이 TV 저렇게 설치가 돼서 만화를 항상 틀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지대 컵부터 먹는 아이들을 배려한 것이라는데 소아 전용 응급실에선 고통은 잠시 안녕,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오늘의 관찰 대상. 이번엔 남자아이다. 아이 엄마가 물이 담긴 대야를 침대에 가져다 놓는데 미온수 마사지를 하기 위함인 듯하다. 관찰 대상을 찾아간 7번 카메라. 궁금한 것은 당연히 아이의 증상이다.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감기인 것 같은데 좀 열이 많이 나가. 이게 머리에 붙인 게 지금 열 내리라고. 예, 쿨파스. 네, 해열제 지금 먼저 먹으세요. 약 먹어. 그러면 또 주사 맞을 수 있어. 그냥 먹어볼까? 아이, 입을 선뜻 벌리지 않는다. 해열제를 먹어야 열이 떨어질 텐데 전혀 받아들일 기색이 없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만 절레절레 한사코 약을 거부하는 아이. 녀석 먹어야 낫지 임마. 기어코 해열제를 먹지 않은 아이를 안고 침철실로 향하는 아빠. 해볼까? 괜찮아. 소리 내볼까? 목 아프니? 응? 목은 안 아파. 그래. 안 먹으면 주사로 놔줘야 돼. 아니면 항문에 약 집어넣을까요? 그 다. 안 하면 어떻게 하는 이런. 사탕도 줄게. 충치의 주범 사탕을 손수 꺼내주시는 의사 선생님. 아니, 알만한 분이 왜 이러실까? 저거 먹고 사탕도 먹고. 응? 우리 먹고 기다려보자. 이게 사탕이라기보다 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치료에 도움을 많이 줘요. 이게 어떨 때는요, 진통 효과조차도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링거놀 고순간에 단 거 주고 있으면 애가 좀 덜 버텨요. 그거 막, TV 보는 거 비슷하기도 하고. 녀석 효과를 본 건가? 사탕 한 입 하는 걸 봐선 약도 먹었나 보다. 친구 약 먹었나요? 아직 약 안 먹었어요? 그때 먹던 사탕을 뱉고 해열제에 입을 대는데 어랍쇼? 이번엔 먹는다. 조금 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신다. 그리고는 또다시 사탕 한 입. 제대로 달콤 쌉싸름하겠다. 약 먹고 잠깐 있던 아이가 호련히 카메라를 향해 일어선다. 괜찮아? 알았어, 꺼봐. 이것이 사탕의 위력인가? 언제 아파냐는 듯 펄펄 난다. 너무 센터같네. 제일 안 아파야 되는데 또. 그러게요. 주위 안 아플 거지?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데. 산타 할아버지 안 아파요 오신대. 주위 아프고 그러면 안 오신대. 그래? 안 아플 거지? 산타 할아버지 안 아플게요. 오세요. 그래. 산타 할아버지 안 낳고 꼭 오세요. 그래. 꼭 오세요. 꼭 오실 것 같아. 제 발로 응급실 나서는 아이.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응급실의 밤 11시. 아기를 낳는 한 엄마가 다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간다. 뭘 씻고 있더라고요. 얘가 그래가지고 뭔가 씻고 있는데 알갱이가 있더라고요. 아까 씻고서 신발 안에서 방부제가 있었거든요. 무시라? 방부제를 먹었다고? 네네네네. 곧장 방부제의 종류부터 확인하는데 그거 맞아요. 실리카겔 맞아요? 네. 반 정도 먹은 것 같다고요? 반 넘게 먹었어요. 먹은 지 별로 안 됐으니까 위세척에서 있는 건 좀 다 빼주고요. 좀 많이 먹이시면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아이들이? 네, 이제 애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오는 경우는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먹는 종류가 다 다른 거고, 뭐 되게 안 좋은 거 먹고 그러면은 빨리 빼줘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걸 뭘 먹었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손에 잡히면 뭐든 입에 넣고 보는 아이들이 아닌가. 만약 아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다면 남은 내용물을 꼭 다시 보자.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위세척 치료가 준비되는 것. 코를 통해 갖고 위 안에까지 넣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있으면은 저희가 계속 물 넣었다 하고 빼냈다 할 거고요. 몸속에 방부제가 남아있으면 안 될 터. 괴롭겠지만 위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고통스러움에 사지를 버둥거리는 아기. 이렇게 가냘픈데 얼마나 아플까. 보는 사람도 괴롭다. 그러나 괴로운 심정이 어디 엄마만 할까.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기.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 치는데
애기 달달이 만화 같은 거 없어요? 이때 아기를 달랠 수 있는 비밀 병기 핸드폰을 꺼내는 아빠 반짝반짝 눈부시다.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핸드폰으로 만화를 켜는 순간 시선 고정, 울음 뚝.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어쨌든 아이들에겐 만화가 진리인 걸로 인정한다. 녀석 눈물이 쏙 들어간대. 그래도 장하다 장해. 그렇게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소위 웃픈 미세척이 끝났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응급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수분 빨아냅니다. 맞아요. 그러면 혹시 탈수할 수 있어요? 삼봉제하고 한 10cc 빨아드리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는 뭐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확실히 많이 좀 표정이 좀 피셨네요. 네. 혹시나 죽는다고 해서 방부제. 바이바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새벽 2시. 이번엔 반대편 입구에서 환자가 들어오는데 외국인이다. 이래봬도 나름 유학파라는 대장 카메라. 보무도당당하게 관찰 들어가는데 아픈 아이의 곁을 지키는 엄마. 어디가 아파서 온 걸까? 유학파 대장 카메라 무릎까지 꿇고 영어 인터뷰를 시도한다. 굉장히 진지한 얘기가 오가는 분위기. 헌데 Where are you from? Australia. Australia. Now you live here? Just visit or Oh no, we live here. live here? Live here in Painting. 하름 한 번 정말 저렴하다. 애 보기 창피하다. 그 사이 의사가 모자를 만나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된 잉글리시 타임을 갖나 보다. 매끄러운 대화들이 오가는데 배 아파서 왔고 지금은 그냥 장염 같고요. 요즘에 토하면서 장염으로 오는 애기들이 많아서 그냥 수액 맞고 많이 가요. 수액 맞고 많이 가고 그것 때문에 탈수돼서 입원하는 조그만 애기들도 있는데 저기 큰 애들은 그냥 IV 그러니까 정맥으로 물만 줘도 많이 회복되고 괜찮아지거든요. 장염으로 수액 주사를 맞는 아이. 울지도 않고 꽤 씩씩한데 알고 보니 엄마가 곁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의료진이 그려준 스마일처럼 빨리 웃음을 되찾길.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일어난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저 지시를 나간다. 오늘 톡톡이 한몫하는 출입구 카메라. 아이를 안고 달려오는 젊은 부부를 포착. 곧장 응급실로 직행한다. 진찰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부부.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 있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가 울지도 보채지도 않는다. 어디가 안 좋아? 그냥 똥이 안 나와요. 아, 그래서 많이 울던가요? 예, 많이 울고 많이 헐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왔어요. 사실 별건 아닌데 아, 별거 아닌데. 부모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왔어요. 많은 아이들이 변비로 말 못할 고통을 겪는데 때론 엉뚱한 사고로도 이어진단다. 연봉 하지 마세요. 네. 원래 저기 반찬 약이 있거든요. 약이. 거기다가 원래 주사기 저기 바늘 뽑고 안에 생리식염수나 반장액 같은 거 채워가고 항문에 집어넣고 하면 그 집에서요. 따로 변비약 먹을 필요는 없고. 초보 엄마 아빠들이 의리 한 번씩은 하는 실수. 먼저 상처 부위부터 살펴보는데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은 변비약의 오래된 고통을 덜어줄 응급처치가 은밀히 이루어졌다. 내가 딱 이거 잡고 있어. 딱 잡고 있어야 돼. 너 화장실 어디예요? 화장실 여기로 나가셔가지고 많이 막을수록 좋아요. 예. 오랫동안요? 아니 오래는 안 돼요. 10분.
깔끔한 귀처리를 위해서 세 식구 모두 화장실로 향한다. 윤씨 관심 찍혔어? 그리고 10분 뒤 화장실에서 나온 가족이 다시 응급실로 들어간다. 어떻게 시원하게 해결은 하셨는지 경고가 궁금한데 새 기저귀를 한 걸 봐서 묵은 고민을 털어냈나 보다.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는데 그냥 집에서 이제 민간요법? 면이 너무 딱딱하게 나오는데 집에서 면봉으로 파낸다고 그러다가 항문에 상처도 나고 막 이렇게. 아 그래요? 이제 관장 약도 약국 가면 좀 팔고요.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도 좀 나와 있고 한데 그 막상 때 똥구멍에 딱딱한 똥이 끼었는데 잘 안 나오고 이러면 단순히 생각해서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 파내는 방법 생각하시더라고요. 나 잘해? 잘해? 엄마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오늘을 끝으로 면봉가는 이제 안녕이다. 이거 아직 크리스마스 날 뭐 하실 거야?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있으세요. 네. 집에서 파티할래요. 파티? 네, 밖에는 못 나가니까 있기 때문에 집에서 신랑이 요리 잘하거든요. 요리 요리 기대하고 있는데. 뭐 항상 하던 거 해주면 되니까요. 항상 하던 거 뭔데요? 라면 아니에요? 랍스타 이런 거? 오. 행복하시겠어요. 크리스마스 랍스타 예약하셨는데. 저 요리 안 해요, 집에서. 자랑 아닌데? 야, 크리스마스 랍스타 먹으면서 친해지겠네요. 파티 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슬로로 나간다? 빠빠. 그리여 이제 아프지 말고 활짝 웃으며 사세요. 울고 웃었던 소아 응급실에서의 하룻밤이 지난 다음날 오전 10시. 관찰팀 신생아 중환자실을 더 지켜보기로 한다. 아침부터 분주한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로 대형 의료기기를 들여오는 한 남자가 있다. 3번 카메라 슬그머니 뒤를 따라가 물어본다. 이건 뭐가 좋으신 거예요?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요? 네. 못 움직이는 애들이나 못 움직이는 환자분들. 네. 저는 카테트 갖고 왔어요. 몰라, 저쪽 기계 가져왔어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어디도 나갈 수 없으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검사는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엑스레이 찍은 거예요? 이제 신한애기 처음에 오면 이제 영상 보기 위해 가지고 루틴으로 찍거든요. 네. 엑스레이 진단 기기가 나간 자리를 채우려는지 이번엔 또 다른 의료 장비가 들어왔다. 용도가 궁금하다. 중앙에 위치한 인큐베이터실로 기기가 옮겨진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불현듯 불이 꺼진다.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출동한다. 기계를 조작 중인 교수님 무슨 검사를 하고 계시는 듯한데. 근데 이 모습 낯설지만은 않다. 우리도 익히 아는 초음파인 것 같은데. 사실 3일에 한 번씩 꼭 하는 검사라고 한다. 지금 신생아 뇌 초음파를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생아들 특히 미숙아들 이제 뇌출혈이 잘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정도에 따라서 애들 이후에 그 생존을 위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바로 그때 아이의 응급 상황을 알리는 불빛이 연신 깜박이는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기는 숨조차 안 쉬는 듯 미동도 없다.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는 간호사. 쉬어봐. 숨을 안 쉬어. 숨 쉬어야지. 순간순간 급한 상황이 많네요. 네, 애들이 숨을 안 쉬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호흡이 멈췄던 아이. 다행히 호흡은 돌아왔다. 근데 폐가 성숙이 안 돼서 아무래도 호흡하는데 무호흡 증상도 많고 그렇거든요. 또다시 들리는 경보음. 지체 없이 달려가본 관찰팀. 몇 프로예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 오늘 결과도 했어, 니가. 하고 가야 되는데 놀랬잖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시에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아이들 때문에 1분 1초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위급한 순간을 넘긴 아이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해맑은 표정을 짓더니 늘어지게 하품을 한다. 또 한 번 경보음이 울리는 모니터. 아이의 맥박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인데 간호사가 아이를 세워 안고 등을 두드린다. 그러길 2초 후 거짓말처럼 맥박이 제자리로 올라왔다. 누구보다 아이들은 작은 자극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아니요, 지금 애기는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 떨어져가지고 자극 준 거거든요. 원래 조금 심박수가 낮은 애기라서. 시시각 울리는 아이들의 도움 요청. 그런데 이번엔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다. 아이를 바로 안는 것이 아니라 감고 있던 속삭이를 천천히 벗기더니 아이를 살짝 들어 앉혀놓는다. 얼굴에 힘이 가득 들어갔지만 그다지 위급해 보이지는 않는데 무호흡 경보음은 왜 울린 걸까?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똥 싸려고 누수는 것 같아요. 어허, 생리적인 현상이었던 것인데 그럼 좀 도와줘야지. 아이가 쾌변할 수 있도록 장 마사지를 해준다. 힘쓴다고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희도 똥 쌀 때 하면 얘네는 그게 힘들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곳 아이들에겐 사실 대단한 일. 모든 일상들이 아이들에겐 넘어야 할 관문이다. 어쨌거나 개운하게 볼 일은 본 것 같다. 공주님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네 그랴. 낮 12시 58분 신생아 중환자실 앞 복도. 잠시 후 점심 면회가 시작된다. 면회하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30분이 허락됐다. 이 시간만을 기다린 부모들이 들어가는데 같은 시각 신생아 중환자실 앞. 속속 들어오는 면회객들 사이에 낯익은 아저씨 한 분을 발견했다. 어제 저녁 아이를 안아보고 싶어하던 엄마와 있던 아기 아빠다. 오늘 아기 직접 안고 수유 해보시겠어요? 제가요? 오늘요? 네. 아, 일단 내일 할게요. 하시겠어요? 오늘 한 번요. 아유, 애 볼라지면 잘라고. 내일, 그거는 아빠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먼저 해요. 어째 아들? 아기에게 첫 젖을 물리는 기쁨은 마음고생이 심했던 아내에게 주고 싶단다. 아니면 아기 안아보기라도 네. 태어난 지 8일 만에 드디어 부자 상봉의 시간이 왔다. 그동안 눈으로만 품었던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온다. 아빠 품이 간절했던 건 아이도 마찬가지.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낀다. 아들, 응? 아빠 왔네? 태어나 처음 품에 안은 아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가 됐다. 세상에 어떤 아기가 소중하지 않을까마는 아빠에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식이다. 예? 아, 말로 이거를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이고. 아빠는 평생을 두고 다시 못 받을 값진 선물을 받았다. 이번엔 방 안에 혼자 있는 엄마를 찾았다. 아이를 꼭 안고 있는 모습에서 모정이 느껴진다. 또 엄청 예쁘게 자른다. 오늘 처음 안아보는 그 애기 낳고요. 어떠세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은 이제 8일 정도 됐어요. 8일? 네. 예년보다 일찍? 네, 35주에 태어나가지고. 크리스마스는 같이 보내시겠네요. 네, 다행히 다음 주에 퇴원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고 해서 좀 다행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 해주시려고요? 글쎄요. 글쎄요. 건강하게 그냥 좀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야, 엄마의 그 소원을 꼭 이뤄드리렴. 세상을 향한 가장 작은 날갯짓. 작년 한 해 태어난 미숙아들은 약 2만 5천 명에 이른다. 하지만 구원의 손길이 있어서 아이들의 생존율은 85% 이상이다. 더디지만 끊임없이 생명의 불을 밝히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적을 바란다. 진짜 좀 아이라, 크리스마스 때는 같이 엄마랑 같이 셋이서 집에서 애기는 먹지 못하겠지만 케이크 사서 불 밝히고 같이 파티했으면 좋겠어. 그때까지 우리 다 낳고 몸무게도 많이 늘고 그러자. 사랑해. 할 말이 뭐 있죠? 그냥 사랑한다 말밖에 없는데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계속. 다른 말은 생각 안 나요. 은결아, 동서봐, 엄마가 미안하고 빨리 건강해서 엄마랑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